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의 신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알려드리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대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3대 재난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국호로 시작되는 국가의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 북한의 한국 수도권 도발, 2020 일본 열도 침몰, 세계 핵전쟁, 지자기 역전 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각국에 벌어질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자기 역전으로 인한 대재난 예언 3부작으로 발생할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1차 피난 목표 지역과 각각의 재난에서 장기 생존 가능 구역 및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전쟁과 지각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징후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만 일반인들이 맹신하고 있는 설마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듯합니다. 생존예언TV에서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3대 재난 이후의 새로운 세상의 모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닥칠 전쟁이나 지구적 재난의 참혹함을 겪으며 두려움 속에서 종말이라는 믿음 대신 새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노예선에서 반 이상 죽어가며 바다를 건너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팔려갈 때 누군가 먼 훗날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말해줬다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때 아동부터 어른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빵 한 개를 얻기 힘들었던 시대에 현재의 노동법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꿈같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분명한 건 향후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오든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며 미래의 새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국가는 AI 기반 군주제 국가로 운영되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각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여론조사가 행해져 법제원과 행정원의 결과에 기존의 원칙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됩니다. 현재와 가장 다른 점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다수결이 최우선이 되지만 새로운 국가 시스템에서는 다수결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주요 데이터 중 하나로 활용된다는 것이며 현재의 선거처럼 수년의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수시로 이슈에 따라 매우 간편하게 진행되어 현재의 체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법치, 행정, 군사, 종교가 통합된 군주제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이해가 최대한 배제된 국가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조화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은 현 체계와는 다르게 각각의 권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시스템에 필요한 개발과 검열, 수정, 집행의 말초 조직으로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력이 법 체계에서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시스템으로 차단됩니다. 이런 체계는 자본가들이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새 국가에는 국회도 없고 선거나 국회의원도 없게 됩니다. 단지 법제원이 있을 뿐이며 구성원은 권력이 전혀 없는 연구원에 더 가까운 구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법은 양쪽의 이해관계에 따른 힘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 검토에 의한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며 즉각 적용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같은 시스템을 거쳐 즉각 수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법의 판결과 집행은 법제원의 시스템이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AI 기반 군주제 국가는 건국 후 약 40년에 걸친 시스템 개발과 보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국가 운영 체계를 보유하게 되며 이 군주제 국가는 896년간 통치 체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896년 후에는 국가 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입법원과 행정원, 군을 스스로 보완하여 개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꾸준한 개발과 보완을 통해 완성된 국가 통합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견제장치로 유지된 군주제조차 스스로 사라지며 시스템을 도입하고 완성한 왕실에 대한 상징적 국가적 예우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들은 크게 4종류의 그룹과 강제 윤회 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수양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그룹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이 그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을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소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 수양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현생에서 윤회를 통한 후생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그룹입니다. 자기 관리에 엄격하고 의무에 따른 선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의 공무원에 속하는 국가 시스템의 구성원 자격을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그 어떤 종류의 해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윤회에 신경 쓰지 않고 현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룹입니다. 가장 자유롭지만 현대의 기준으로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국가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한 그룹이며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봉사와 수양을 통해 시민권 재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그룹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의 세 번째 그룹 중 강제 윤회의 일을 중죄를 지은 자나 네 번째 단계에서 재범에 이르른 자들이며 이들은 즉시 강제 윤회 조치됩니다.
댓글 중에 어느 분께서 윤회 시스템 안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윤회 안에서 선천적 장애는 대부분 전생의 업이 극단적으로 후생에 적용된 경우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목숨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 경우엔 현생에서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생의 업이 상쇄되며, 더불어 현생의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후생에서 다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타적인 배려와 관심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보다는 의무에 속하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배려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타적인 배려가 의무에 속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관계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받는 배려를 당연하게 취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세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발달되는 신체 보조 관련 첨단 기술과 이를 국가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조해주는 체계로 인해 지금보다는 장애인이 장애를 스스로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